1997년 10월 스페인 남부의 작은 도시 리나레스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3년 전에 실종된 소년을 찾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년은 납치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유럽으로 끌려와 3년 동안 온갖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탈출해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움직였습니다. 텍사스의 가족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누나가 직접 스페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 소년을 만난 순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디서도 알아볼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소년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별별 이야기를 다 수집해왔는데 오늘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꽤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얼마나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족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라진 소년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니콜라스 바클레이. 1980년 12월 31일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세 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어머니 비벌리는 홀로 세 아이를 키웠는데 헤로인 중독이었습니다. 오빠 제이슨은 코카인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나 캐리만 그나마 안정적이었는데 혼자서 가족 전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는 자주 빠졌습니다. 선생님을 협박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신발을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이미 법원 출석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니콜라스가 완전히 망가진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1994년 6월 13일 오후 니콜라스는 $5를 들고 집에서 약 2km쯤 떨어진 공원으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농구를 하려고요. 게임이 끝난 뒤 니콜라스는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받은 건 오빠 제이슨이었습니다. 엄마가 야근 후에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니콜라스는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오빠 제이슨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니콜라스를 봤다고. 집 차고에 침입하려다 자기 눈과 마주치자 도망쳤다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색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비벌리조차 아들이 진짜로 니콜라스를 봤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아무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스페인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프레데릭 브루덴. 1974년 6월 13일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니콜라스가 사라진 날짜와 같은 월일입니다. 다만 연도가 다를 뿐이죠. 어머니 질레는 18살이었고 아버지는 서류에 미상으로 기록됐습니다. 생부는 알제리 출신 이민자였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질레는 임신 사실을 알고 공장을 그만두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데릭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공식 서류에도 현실에서도 어린 프레데릭은 외조부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곁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프레데릭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랑받고 싶었다고. 누군가의 아이이고 싶었다고. 그 욕망이 매우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됐습니다. 프레데릭은 5살 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영국 첩보원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12살에는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16살에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프랑스 경찰에게 길을 잃은 영국 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바로 들켰습니다. 하지만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후 몇 년 동안 프레데릭은 스페인, 독일,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며 수백 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로 위장해서 청소년 보호시설에 들어가고 가족을 만들고 학교에 다니고 그러다 들키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 그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1997년 가을 프레데릭은 스페인 리나레스에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그냥 가상의 이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종 아동의 신원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그가 고른 이름이 니콜라스 바클레이였습니다. 어떻게 골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니콜라스는 3년째 행방불명 상태였고 가족이 있었고 무엇보다 나이가 맞았습니다. 1994년에 13살로 실종됐으니 1997년이면 16살이 되는 거죠. 프레데릭은 23살이었습니다. 16살이라고 주장하려면 꽤 설득력 있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파란 눈에 밝은 갈색 머리였습니다. 프레데릭은 갈색 눈에 어두운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레데릭은 프랑스 사람이라 억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그런데 됐습니다. 프레데릭은 쉼터 직원들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아동 성착취 조직에 3년 동안 감금됐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어를 못 쓰게 해서 지금 억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약을 투여해서 눈 색깔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많이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설명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쉼터 직원들은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관은 텍사스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나 캐리 깁슨이 스페인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 프레데릭을 처음 본 순간 캐리는 울었습니다. 그를 껴안았습니다. 어디서든 알아봤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캐리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믿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캐리의 확인 이후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프레데릭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스페인 당국도 별다른 제지 없이 출국을 허용했습니다. 23살 프랑스 남성이 미국 정부 여권을 들고 텍사스로 날아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벌리도 있었습니다. 프레데릭은 그 자리에서 비벌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비벌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도 등록됐습니다. 샌안토니오 지역 고등학교에 16살 니콜라스 바클레이로 입학했습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부들과 어울렸습니다. FBI 요원들도 만났습니다. 납치 조직 수사를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명이 의심했습니다. 찰리 파커. 텍사스 출신의 사립탐정이었습니다. 한 TV 뉴스 프로그램이 니콜라스의 귀한 스토리를 다루려고 그를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간적인 감동 스토리를 취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파커는 프레데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파커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인물들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프레데릭은 4장까지는 정확히 맞췄습니다. 5번째에서 막혔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파커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사진을 보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파커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니콜라스의 여권 사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데릭의 현재 사진과 나란히 놓고 귀를 비교했습니다. 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살이 쪄도 머리카락 색이 바뀌어도 귀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지문처럼요. 두 사진의 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커는 수사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꼬입니다. FBI 요원 낸시 피셔는 이미 독자적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혈액 샘플과 지문을 요청했는데 프레데릭이 계속 거부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FBI가 트라우마를 배려해서 체증을 미뤘습니다. 참 세심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파커의 보고를 받은 뒤 FBI는 법원 명령을 받아 강제로 지문과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1998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레데릭 브로댕, 프랑스 국적, 23세. 유럽 전역에서 수배 중인 상습 신원 도용 전과자. 니콜라스 바클레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프레데릭은 4개월 반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체포 직전 프레데릭은 찰리 파커를 직접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프레데릭 브루댕이고 인터폴에 수배 중입니다. 자수였습니다. 어차피 들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시간 뒤 경찰이 왔습니다. 프레데릭은 여권 위조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98년 6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법원은 6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기준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판사도 화가 났던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불편한 부분입니다. 프레데릭이 체포된 뒤 수사관들은 바클레이 가족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프레데릭은 프랑스 억양이 있었습니다. 눈 색깔이 달랐습니다. 머리색도 달랐습니다. 나이도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기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누나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4개월 반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 억양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 눈 색깔도 다르고 얼굴도 기억과 다르다면 기쁨에 눈이 멀어서 그냥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빠 제이슨은 나중에 FBI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니콜라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수사관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니콜라스가 사실 살아서 사라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가짜 니콜라스를 받아들인 건 진짜 니콜라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덮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는 것. 어머니 비벌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2번은 통과했습니다. 3번째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절대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3번째 결과가 나왔을 때 수사관들은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있었습니다. FBI 조사를 받은 직후 1998년 제이슨은 코카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프레데릭이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든 그 지식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건 너무 심한 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아이를 잃고 절박한 나머지 가짜라도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다고.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는다고. 그런데 제이슨의 저 말이 계속 걸립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알면서도 4개월 반을 함께 살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무엇을 덮으려는 선택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이슨이 죽었고 비벌리는 입을 닫았고 물리적 증거는 없습니다. 니콜라스 바클레이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실종 상태입니다. 미국 실종 아동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여전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1994년에 13살이었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40대 중반입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프레데릭 브루댕은 2003년에 미국에서 추방됐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원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에 실종된 프랑스 소년의 이름을 썼습니다. 또 들켰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폭탄 테러 희생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들켰습니다. 2005년에는 프랑스 중학교에 15살 스페인 소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직원이 우연히 TV에서 프레데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TV가 없었다면요. 그 뒤로 프레데릭은 멈췄습니다. 2007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에서 아내와 5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본인 얼굴로 수백 개의 가짜 신분을 만들었던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운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은 가짜 신분이 아니라 진짜 자신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프레데릭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23살 프랑스 남성이 16살 미국 소년 행세를 했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눈 색깔이 달랐습니다. 생김새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관이 여권을 줬습니다. FBI가 면담을 하고도 몇 달을 그냥 뒀습니다. 가족은 4개월 반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4개월 반 동안 진짜 니콜라스 바클레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가짜가 나타났을 때 진짜를 찾는 일은 멈췄습니다. 저는 닥터 코르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좀 느릴 뿐입니다.